수술할 때 이제 BMI가 40이었거든요. 2010년에 이제 다른 데서 네. 위 밴드 넣으셨고, 네. 근데 2019년에 이미 그 위 밴드가 위를 뚫고 들어간 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위 밴드를 제거 안 하면 당뇨 수술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 밴드 자체가 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는 뚫고 들어가서 3분의 1은 바깥에 있고 3분의 1은 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네. 근데 이걸 빼려고 드니까 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누출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고민을 좀 했잖아요. 네. 수술 상황을 보니까 어려웠어요. 요게 간이고요. 네. 요게 위인데 밴드가 요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처럼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요거를 박리해서 띄어 보니까 이렇게 간하고 위 사이에 이제 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 천천히 박리했던 사진이고, 그냥 위 절제를 하려면 위하고 붙어 있는 지방을 띄워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작업을 같이 해줘야지만 이 뒷면에 있는 밴드까지 다 제거가 되거든요. 밴드 때문에 생긴 떡살이. 요게 이제 밴드 때문에 생긴 떡살이고, 요걸 이렇게 띄면서 이제 밴드만 빼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위를 열었어요. 네. 열었더니 위 안에 이렇게 위 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위산이 아주 강력한 산성이니까 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제거하고, 새까맣죠? 네. 제거하고 저걸 봉지에 넣어서 뺐고, 저 위 밴드를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횡격막이라고 그래서 식도가 내려오는 길, 네. 식도가 내려오는 길에 있는 그 횡격막 구멍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붙어있다시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위가 가슴 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탈장이 생겨서 계속 식도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봉합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위절제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위를 열어서 위 밴드를 뺐잖아요. 네. 거기에 다시 이제 임시로 막 메꿔 놓고 진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절제로. 여기 이제 아까 위에 열어서 그 밴드 뺐던 자리고, 네. 여기 다시 임시로 꼬매 놓고 유문에서부터 4cm부터 V부터 이렇게 위절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시간 꽤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출의 위험이 특히 크니까 네. 이제 원래 봉합은 하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봉합을 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당뇨가 너무 깊어서 네. 췌장 기능 검사를 했더니 공복대 2.6인데 우리가 보통 공복대 췌장 수치가 1.6만 넘어도 내과적으로는 아직은 췌장은 괜찮다고 판정하지만 실제로 포도당으로 자격을 해서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잘 인슐린을 분비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포도당 자극에도 10점 이상 올라가는 게 없어요. 2에서 3점 정도? 그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일상적인데 거의 올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인슐린 분비 능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복대 췌장 수치가 1.6보다 높아서 아직 세포 자체는 버틸만 한데 세포 마리수로 보면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 공장만 갖고 있지 공장이 돌아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내는 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곧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만 맞아야 되는, 인슐린에만 반응하는 당뇨 환자가 돼서 이거를 좋아지게 하는 거는 위절제 가끔 부족해요. 우회수를 해야 돼서 공장 우회수를 추가했어요. 이 장면이 공장 우회수를 추가하는 장면인데 총 장의 길이가 한 9m 되세요. 그러니까 12지장을 뺀 소장 전체의 길이가, 공장과 회장 길이가 그거의 절반 이상 우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반 이상 우회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아래쪽 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췌장세포를 부활시키는 인크레틴 GLP-1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우회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혈당 수첩 보니까 지금은 수술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먹으나 안 먹으나 다 100에서 200 사이잖아요. 네. 그러다 이게 점점점 공복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인이 보통 2자리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복 혈당이 2자리까지 딱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저한테 연락 주실 거예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겁난다고. 이렇게 우회수를 했고요. 우회수를 하면 우회한 장 사이에 장 틈이 생겨서 여기로 장이 다른 장에 들어가서 장이 꼬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봉합해서 길을 막아줬고 그 다음에 수술장에서 간에서 피날 수 있는 붙어있던 자리 띈 자리에다 이제 지혈제 해놓고 물을 채워요 주변에다가. 그리고 내시경을 넣어요. 내시경에서 에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포가 올라오면 거기가 노출되는 위험 있는 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 했더니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수 배액관이라는 걸 양쪽으로 넣어서 노출되는 거를 빨리 확인해야 되고 또 밴드가 있던 자리에 고여있던 그 염증성 진물들이 빠져줘야 되니까 그렇게 2개를 넣어놓고 제가 그 다음날 조형검사 했더니 안 세고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됐고 염증 수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한 거잖아요. 네. 밴드도 뺐고 밴드 빼기 전에 유착을 띄었고 밴드를 빼기 위해서 위를 열었고 그 다음에 위절제를 했고 우회술까지 했기 때문에 4가지 수술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좀 더디지만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있고 가져가신 항생제가 좀 쓰다 그랬잖아요. 이제 좀 등급이 낮은 걸로 낮춰서 제가 해놨어요. 캡슐 제제인데 그냥 가루 열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혈당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네. 시작 시간 2시간째 재서 오시고요. 저희가 퇴원할 때 가장 약한 당뇨약으로 우리가 메트포민 제제라는 약 500짜리로 2번 드렸거든요. 예, 우리가 수술할 때 당화혈색소를 보니까 8.2예요. 그래서 뭐 조절이 정말 잘 안 되는. 우리나라는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7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8점이 넘어가면 약을 증량해야 되는데 또는 개수를 추가하거나 약을 3종류 먹는 약을 쓴다면 인슐린을 추가할 수도 있는 수준인데 기본적인 저 약을 쓰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끌어나갈 겁니다. 약만 썼던 분들은 거의 다 약 끊고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수술할 때 몸무게가 105kg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가 96kg거든요. 네. 그럼 9kg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수술 효과가 누가 좋을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게 물론 얘가 당뇨 수술이지만 체중 빠지는 속도가 또 혈당 좋아지는 거하고 비례하거든요. 속도 면에서 10%의 몸무게 105kg니까 10.5kg가 첫 한 달에 빠져주면 제일 경과가 좋다. 나중에도 장기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2주 채 안 됐죠 우리?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사 원칙만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산책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됐고요 운동이. 네. 지금 저희가 미음 먹으라는 기간 동안이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들어가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물도 잘 들어가죠. 물도 잘 들어가고 이제 죽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돼요 본인 기분에도.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죽이 800에서 1000칼로리예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이 확 건너뛰면 가장 체중이 잘 빠지고 혈당이 정상화되는 기간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묽은죽이라고 그래서 중간 과정을 만들어요. 물을 많이 탄 죽. 그래서 한 번 더 끓이면 칼로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500에서 600칼로리의 중간지대를 한 달 정도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죽으로 올려서 총 3개월 동안에 이제 유동식을 먹이는데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묽은죽으로 올리면 묽은죽으로 드셔야지 일반죽으로 드시면 안 된다. 칼로리를 서서히 올려야지 갑자기 올리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뭐 지금 제일 효과 좋은 3개월을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예후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수 설명 드렸고 그 아까 그 포트 뺐던 그 썩었던 포트 뺀 자리 그 물청소하고 제가 거기다 심지 하나 넣었어요. 내일 저한테 거기 그냥 이렇게 많이 안 젖으면 월요일에 오시고 네. 좀 많이 젖어서 갈아야겠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한테.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집에 와서 혹시 아플 수 있어요. 호수는 어떤데 네. 엉덩이 주사 하나 맞고 가시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월요일 날은 10시 55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때 오십시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거 미음 진짜 물 같은 미음을 제가 집에 그쵸, 써서 그쵸. 먹는데 요즘 병원에 있을 때보다 컨디션이 너무 기운도 없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칼로리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고 네. 물 하루에 얼마나 드시죠? 물은 2리터 이상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즘은 물만 먹어도 이렇게 약간 계속 울렁울렁 미식미식 계속 그래요. 그게 역류 증상이에요. 위산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잘려 나갔지만 아직도 위산 분비 능력은 있고 그 다음에 위 내부 압력이 아직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도염이 왜 심해지는지 잠깐 얘기를 하면 위가 컸잖아요. 네. 이거를 뭐 보통 2.5리터까지는 들어가는 위가 일반적인데 뭐 더 드시는 분은 4리터, 5리터 드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150cc까지 확 줄이니까 압력이 세지거든요. 위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위 내부 압력이 아무리 올라가도 식도 아래쪽에 있는 관략근이 탁 관문 역할을 잘하면 좋은데 얘가 위 절제술을 하면서 조금 잘려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식도 아래쪽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게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식도를 감싸듯이 내려오는 근육이 있고 나무줄기처럼 위 벽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가지를 치는 근육이 일부가 잘릴 수밖에 없어요. 딱 여기서 자르거든요. 요 맥가닥이라도 잘리는데 그러면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위 압력은 세니까 거기다가 내장 지방이 아직 빠지지 않아서 걔가 또 바깥쪽에서 누르는 것 때문에 자꾸 역류가 쉽게 일어나는데 한 4에서 6주 지나면 좋아져요. 내려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위산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지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도 줄어드니까 위 배출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위 배출 시간이 빨라지면서 개선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 지금 힘드신 게 칼로리가 아주 적게 들어가고 또 하나는 어지러움은 사실은 저혈당보다는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 지금 혈압 재면 아마 1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물 충분히 드시고 뭐 혈압한 약 드시는 분들은 약을 줄이면서 너무 심한 저혈압을 막아주지만 혈압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물 잘 먹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고개 돌려도 어지럽거든요. 머리 위치가 바뀔 때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한 2-3달 가요.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동안은 조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오늘 그 위산 억제 주사하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배출을 빨리 해주는 약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물 드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달달한 음료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맞지만 지금 치료 과정 중에는 어떻게든 수분 섭취를 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온 음료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먹기 편한 물이 있어요. 숙면이다. 숭늉이다. 하고 저지방 우유 갈아서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100g만 딱 맞춰서. 괜찮아요. 그걸 식사 대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네. 뭐 그걸 매 끼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네. 잘못됐지만 네. 점심 한 끼를 바나나하고 이렇게 그 저지방 두유나 우유에다 갈아서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가 좋은 게 이게 수술하고 나서 변비가 와요. 그래서 그 섬유질도 부족하고 먹는 그 물 섭취도 좀 부족하니까 변비가 오는데
그럴 때 섬유질 대용의 바나나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바나나가 칼로리가 다른 것보다 높다고 좀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든 수분 보충하고 섬유질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유산균 드셔도 돼요. 아, 네. 네, 유산균 드셔도 되고. 네. 오늘 입원했을 때 맞았던 구이산 억제 주사 하고 내려가는 거 좀 빨리 내려보내는 약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혈전에 대한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혈전 주사 맞고 계시죠? 네. 그게 혈전의 합병증이 수술 후 한 달 뒤에도 생겨요. 그래서 피딱지가 생긴 아래쪽에 다리 쪽 혈관이 폐나 간 혈관 이런 데를 막으면 폐색전증 뭐 이래서 호흡도 나빠지고 막 중환자실 치료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움직이고 정말 일어나 기록이 없다 그러면 발목이라도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리에다 펌프 달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타일이 저 아직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스타킹은 되도록 한 달까지는 쭉 신고 계시는 게 좋고요. 주사 계속 맞고 계시죠? 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